자, 273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받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평면 환지는 세 가지가 있었죠. 토지 가치만큼 그대로 받는다. 무슨 환지? 적응 환지. 토지 가치보다 더 많이 받는다. 무슨 환지? 정환지. 적게 받는다. 무슨 환지? 세 가지가 있죠. 적응 환지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고요. 정환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종전의 면적이 커 작아? 종전 토지가 면적이 작으니까 더 붙여주지. 작으니까 종전 토지 면적이 작으니까 면적을 더 늘려서 이게 정환지죠. 자, 무슨 토지가 되지 않도록 늘려주는 거예요?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두 번째는 환지 대상에서 뭐 시켜버릴 수도 있어. 요것도 환지 부지정, 요것도 환지 부지정. 얘는 쫓아내는 거, 요는 소유자가 원한 거. 감환지는 종전 토지 면적이 커요, 작아요? 크죠? 크니까 면적을 줄여서 주는 걸 감환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청산 대상이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은 요 두 개를 물어보는데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는 건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가지고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는 환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돈 받아 나가버리죠. 그러면 이 토지에 임차권자 등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잖아. 임차권자 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임차권자도 될 수 있고 전세권자, 지상권자 다 될 수 있잖아. 사용 수익하는 자. 이런 자들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 불러? 임차권자 등이라고 불러요. 요 임차권자 등이 있다면은 얘들 동의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없으면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우리 시험에 최근에 요 두 분이를 물어봤잖아. 자, 소유자가 신청하면 임차권자 등의 의사에 관계없이 환지를 안정할 수 있다. X. 임차권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한 건 여기밖에 없어요. 입차한지는 뭐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토지 소유자만 입차한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구도 신청할 수 있어. 건물만 가진 자. 예전에는 다 쫓아냈는데 얘들도 이제 다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입차한지는 가만히 있으면 좀 신청을 해야 돼. 너는 신청을 해주는 거야. 신청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만 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 소유자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지. 아시겠죠?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는데 뭘로 준다 한번 더 해볼까?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 이걸 주는 걸 입차한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자, 환지 계획은 요거 정도만 기억하면 돼. 어려운 내용 없죠? 교재 봅니다. 환지 부지정. 동의 등에 의한 환지 부지정 있죠? 1번. 토지 밑줄.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신청 동그라미 동의 동그라미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환지 안 정할 수도 있다. 우리가 중요한 건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동그라미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괄호 묶으세요.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죠.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그때는 밑줄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거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가 나오죠.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괄호 묶으세요. 면적이 작은 토지. 면적이 작은 토지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1번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뭐해서 늘려서 이 무슨 환지? 정환지. 두 번째 환지 대상에서 제외. 1번 2번 번호를 붙여보세요. 어디 하는지 모르지 지금. 표에 새파란 부분에 니은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거기 보는 거야. 잘했어요. 면적이 작은 토지는 두 개 했잖아.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서 줄 수도 있고 그게 1번. 환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고 그게 2번.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면적이 넓은 토지 괄호 묶으세요. 면적이 넓은 토지는 괄호. 넓은 토지는 뭐해서? 면적을 밑줄 줄여서 면적을 줄여서. 이게 가만지죠? 가만지. 자, B번은 제가 지금 뭔지도 몰라도 되고 그 밑에 모르셔도 돼요. 넘어갑니다. 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인가요? 입체 환지입니다. 입체 환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체 환지는 늘 하는 게 아닙니다. 환지 방식 한다고 무조건 입체 환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는 한다는 거야. 그때는 밑줄 긋습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신청을 받는 거죠. 받아서 뭘로 주는 거예요? 괄호로 묶어볼까? 괄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까지를 괄호로 묶어주세요. 이걸 이제 우리는 앞으로 아파트라고 이해하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자, 한마디 읽어봅시다. 건축물의 일부 밑줄. 건축물의 일부. 토지의 공유 지분 밑줄. 요 두 개 주는 거예요. 토지의 공유 지분. 이걸 우리는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입체환지에 관한 대통령령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알 필요도 없고요. 알 필요도 없고 어르신들도 그닥 뭐 크게 다뤄지는 부분도 아니에요. 자, 됐습니다. 넘기세요. 모르셔도 돼요. 우리는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채비지 등 동그라미 6번 하나 보겠습니다. 6번 채비지 등. 아까 채비지, 보류지는, 채비지는 경비중당이죠.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죠.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뭐가 더 넓어요? 보류지가 넓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읽어봅니다. 자, 채비지 등 기업.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 경비충당 괄호. 경비충당을 괄호로 묶어주세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채비지. 채비지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규약부터 괄호로 묶어주세요.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 괄호로 묶어주시고 거기다가 보류지라고 적어주세요. 자, 우리는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뭔가가 약속이 없으면 분쟁이 생기죠. 그래서 뭔가가 약속을 하는데 민간 시행자, 민간인들이 약속을 하면 그걸 규약이라고 불러요. 국지공, 공공시행자가 약속을 하면 그건 시행규정이라고 불러요. 법인, 우리 개발조합은 법인이거든. 법인이 만드는 약속을 정관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조합 만들 때는 뭐를 작성해야 된다? 정관 작성해야 돼. 그래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버릴까? 같은 거다. 응? 주체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각종 정관 등으로 정한 목적으로 남겨둘 수도 있고 각종 계획, 실시 계획이 정하는 목적으로 남겨두는 그게 보류지예요. 거기다 적으세요. 보류지.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거기에 보류지라고 적으시라고. 자, 그런데 계속 읽어봅니다. 그런 걸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 동그라미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자, 지금까지 이해가 갑니까? 경비충당이든 규약, 정관 등 시행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이든 일단 뭘로 정해? 보류지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 중 일부를 채비지 동그라미. 채비지로 정하여 뭐 할 수 있다? 경비충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채비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경비충당 말고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돼. 채비지는 경비충당밖에 없어. 근데 보류지로 정한다 그러면 다 맞아. 채비지, 경비충당도 보류지예요. 아시겠죠? 규약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OX. 오라니까. 보류지로 정한다. 다 맞는 거야. 그렇게만. 그것만 일단 이해하고 갑시다. 나머지는 다음에 보면 돼. 넘어갑니다. 환지계획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봐도 기초과정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본 거야. 우리 시험에서 대부분 물어보는 게 거의 대부분 여기서 물어봐. 아시겠죠? 그 외에 뭐 거기 10% 박스에 있는 거 그런 걸 몇 년 동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응? 사람 속 뒤집으려고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어. 됐고 됐습니다. 환지계획은 요 정도. 자, 우리는 지금 뭐 봤는데요?
환지계획에 대해서 뭘 봤어? 버스 타고 가면서 뭐가 생각나야 돼? 환지계획 공부했어. 버스 타고 가면서 환지계획에서 뭐가 생각나야 돼? 내용하고 기준 봤다 이 생각이 나야 된다니까. 내용하고 기준. 실컷하고 뭐 했는지를 모르면 안 돼. 우리가 기준 본 거야. 기준. 위지민 토수료안을 정해가지고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준다고. 그 공부하신 거야. 그 중에서 환지 보정 입시한지 보신 거잖아 지금. 환지 계획에는 채비지 보리지도 정해요. 정하잖아. 정하는데 일단 보리지로 정하고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 충당할 수 있다. 이거 공부하신 거야. 그래서 뭐 했는가가 이게 생각나야 돼. 그 뭐 했는가는 책을 안 보고도 생각이 나야 돼요. 책을 안 보고도.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오늘 환지 계획 했잖아. 그럼 집에 돌아가면서 환지 계획에서는 뭐 했지? 아, 환지 계획이 뭔지 내용하고 기준, 위지면 도서리왕 기준 공부했다. 이게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생각 안 나고 막 내용만 생각이 나는 거야. 그게 나중에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안 돼. 기준까지는 떠올랐어. 환지 계획의 기준이 중요하다는 건 떠올랐어. 아, 근데 생각 안 나. 그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돼. 근데 기준은 생각이 안 났어. 막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 그럼 거꾸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제목을 잡으셔야 돼요. 자, 이거 제가 또 하나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뭘 받아야 공사한다고? 인가 받아야지. 누구한테? 그렇죠? 그 대답에 나와야 되는 거야. 누구한테 인가 받는다고? 개발사업은 다 관할이 지정이거든. 요것만 빼고. 자, 방금 지정권자는 대답 안 나왔으면 얘가 이거 안 했을 거야. 전부 지정권자 인가 받는데 환지 계획만큼은 지정권자 하면 안 돼. 그런 개발법에는 예외가 딱 하나 나오는 거예요. 전부 지정권자의 인가, 검사 승인인데 지정권자 인가하면 안 되는 계획이 환지 계획. 아까 토질, 수리 이런 거 고려한다고 그랬잖아요. 토질이 어떻는지. 수리가 뭐예요? 물의 흐름. 우리가 지금 개발사업은 농지, 산지 이런 걸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리 중요해 안 해? 농값이 쉽게 말해서 물이 양배수가 잘 돼야 그 땅까지 비쌀 거 아니에요. 이용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니까. 자, 토수리화는 지정권자가 잘 알겠어요? 시군구청장이 잘 알겠어? 시군구청장이 잘 알겠어? 읍면 동장이 잘 알겠어? 동장이 잘 알아? 내가 잘 알아? 아, 내 땅은 내가 제일 잘 알지. 근데 우리 공법에서 나는 안 쳐주잖아. 그래서 환지계획만큼은 지정권자 하면 안 돼요. 시군구에 인가받아. 그럼 제주도는 누구한테 인가받아가? 제주도에서는 특도밖에 없잖아. 지자체가 없잖아. 그럼 특시에서는 누구한테 받아? 특시한테 받겠지. 근데 우리 개발법은 특시가 안 나온다며. 안 나와. 그래서 환지계획은 특도 시군구한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들 밑에는 지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얘들 밑에는 지자체가 없지.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자만 받는 거야. 행정청인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작성하기만 하면 돼. 근데 행정청이 아닌 자는 특도 시군구에 뭘 받아야 돼? 인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계획이 나왔네. 계획이 나오면 주민의견 들어 안 들어? 주민의견 아직까지도 생각 중이야. 아직까지도 생각 중이야. 아, 주민의견 다 있다고 그랬잖아. 주민의견 남는 건 의견 안 남는 건 두 개밖에 없다고. 두 개 중에 한 개 했지. 앞에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이 주민의견이 없었어? 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지자체 의견 들었잖아. 아까 2단계 계획 3개 중에 개발법만 달랐잖아. 개발법. 두 개인데 그 두 개 기억 못 하겠으면 한 개만 기억. 개발법의 실시계획은 주민의견이 없어. 그럼 다른 계획은 다 주민의견이 다 있다니까. 공람 며칠 이상 시킬까? 아, 전부 14일이야. 전부 14일이야. 아시겠죠? 그거 보세요. 자, 1번 인가권자 돼 있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밑줄. 어딜 봐야 돼요? 279 맨 밑에. 279 맨 밑에.
맨 밑에 4번. 환지계획의 인가. 찾았어요.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밑줄. 아닌 동그라미.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밑줄. 특도시군구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변경은 무슨 행위? 새로운 행위. 어떻게 할까? 새로운 행위란 말이 무슨 뜻이야? 다시 하라고. 다시 인가 받으라고. 경미한 변경을 어떻게 할까? 안 받아도 되지. 근데 이번 진도는 경미한 변경 공부하는 시기가 아니잖아 지금. 작년 시험에 그게 또 물어봤어. 경미한 변경이 또 시험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문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박스 밑에 양가로 2번 인가 절차. 뭐 제목에 공람 나오죠? 네, 공람 동그라미 치세요. 14일 이상 공람 있다.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자, 오른쪽에 환지 예정기 있죠? 예정기도 가끔 물어보는데 뭐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예정기 필요 없어요. 넘기세요. 그럼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가느냐? 286페이지로 갑니다. 286 환지 처분으로 갑니다. 환지 처분으로 갑니다. 물어봅시다.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대로 해야 됩니까? 환지 계획대로 한다고 토지 소유자에게 뭐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계획 내용을 뭐하고? 알려주고 대외적으로 관보나 공부에 뭐하고? 공고를 하지. 이게 절차야. 하면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 다음날. 지금부터 이거 공부하실 거야. 그러면 환지 처분하는 방법은 두 개래. 알리고 공고하는 거고 효과는 언제 발생해? 다음날 발생하는 거야. 자, 읽어봅니다. 우리는 뭘 보느냐? 절차를 일단 놔두고 오른쪽 페이지 4번 봅니다. 4번 4번도 첫 번째 줄 안 읽고 두 번째 줄 저 뒤에 두 번째 줄 찾았어요. 시행자는 괄호 묶으세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1번 그 다음에 1번 번호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뭐하고? 알리고 동그라미.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공고 동그라미. 거기 2번. 관보나 공보에 공고를 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환지 처분하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뭐하고? 알리고 관보나 공보에 뭐하고? 공고. 그러면 효과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니까 효과는 언제 발생해? 다음날. 그런 얘기죠. 자, 보세요. 얘한테 너는 토지 줄게, 너는 돈 줄게, 너는 아파트 줄게 약속했죠? 그럼 환지 계획에 정한 사항을 알려줄 거 아니요? 그리고 이렇게 준다고 공고를 할 거 아니요? 그럼 다음날 되면 얘는 뭐 받고? 토지 받고, 얘는 뭐 받고? 돈 받고, 얘는 뭐 받고? 아파트 받고. 그게 끝이라고. 그 우리 시험은 다음날 빼먹는 게 시험 문제야. 다음날 빼먹는 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고하면 다음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입니다. 요걸 지금부터 보실 거예요. 자, 우리 교재는 그 표를 만들어 놨네. 자, 환지 효가 되어 있습니다. 환지 처분 효가. 자, 동그라미 1번 읽어볼까요? 동그라미 1번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평면 환지라고 적어보세요. 평면 환지라고 적어보십니다.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돼 있죠. 환지는 밑줄. 환지 계획에서 정한 환지는 밑줄. 환지가 뭔지 아시죠? 괄호 묶으세요. 그 다음에 그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날부터 다음날 동그라미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그렇죠. 밑줄. 종전 토지로 본다. 거기 밑줄 긋습니다. 자, 그러면 괄호로 묶은 걸 빼고 한번 읽어봅시다. 환지를 뭘로 본다?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이죠.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칠판 보세요.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이 땅을 종전 토지로 봐라. 이 땅으로 봐라. 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환지를 종전 토지로 보라. 이 말의 의미는 여기 있던 권리가 이 땅으로 다 넘어간다는 거야. 여기에 소유권만 있었던 건 아니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 넘어갈 거고, 만약에 저당권이 있었으면 저당권이 넘어갈 거고, 임차권이 있었다면 임차권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걸 통틀어서 환지를 종전토지로 봐라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환지를 종전토지로 보라고? 꼭 그 말이는 그 말. 자, 다만 있습니까 혹시? 다만이 없고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환지 계획에서 괄호 묶으세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까지 괄호를 묶고 있어요. 권리는 밑줄. 그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밑줄. 소멸 동그라미 소멸. 칠판 보세요. 자, 돈 받아 나가는 경우야. 환지 안 정했다며. 환지 안 정했다는 건 돈 받아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토지에 관해서 환지를 안 받아. 돈 받아 나가. 그러면 이 토지에 있던 나의 권리는 어떻게 돼야 돼? 소멸해야지. 돈 받아 나가니까. 자, 나는 소멸하지만 누군가는 이 토지를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 취득하는 자는 언제 취득해? 다음날 취득하겠지. 내 땅을 취득하는 자는 다음날 취득할 텐데 나는 지금 돈 받아 떠나니까 내 소유권을 소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권리가 다음날까지 가면 돼, 안 돼? 동시에 소유권이 두 개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한 날에 다음날에 소멸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소멸한다고 그래야 돼? 공고 한 날 한 날이 끝나는 때라고 해야 된다고. 끝나는 때. 끝나는 때는 그날 밤 몇 시요? 12시. 그날 밤 12시. 시간이 초침이 가는데 밤 12시가 됐어. 땡 하는 순간 전설의 고향이 생각 안 나요? 땡 하는 순간 촛불이 꺼지고 막 물이 막 열리고 막 바람이 불고 그러잖아. 응? 끝나는 땡 이때 소멸한다고. 다음 날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환지처분 공고 효과는 다음 날이 중요한데 다음 날이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놈을 한 개 공부하신 거야. 소멸하는 건 다음 날 소멸하면 안 돼. 소멸하는 건 끝나는 때 소멸하고 0시부터는 새로운 권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은 다음 날, 소멸은 공고한 날이 끝나는 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뒤건 뭐 아닐까 보시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받는 건 지금 평면한지하고 돈 받는 거 두 개 공부하셨어요. 우리 아직 뭘 안 봤어요? 입체한지를 안 봤네. 입체한지. 입체한지 보기 전에 우리 교재는 뭐가 나와 있어? 동그라미 2번. 채비지 버리지가 나와 있죠. 근데 채비지 버리지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 채비지 누가 가져가? 채비지 동그라미 시행자가 밑줄. 버리지 동그라미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밑줄. 아까 앞에서 한번 적어봤지요. 이런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괄호 묶었어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 역시 뭐가 중요하다? 다음날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돼. 나머지는 지금 안 봐도 되고. 입체한지를 못 봤죠. 어디 없나? 자, 예외적인 효과 그 표 안에 예외적인 효과 안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 받은 자 돼 있죠? 그 환지 처분 앞에다 적으세요. 입체. 환지 처분 앞에다가 그 예외적 효과에다가 동그라미 3번 보시는 거야.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 받은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환지 처분 앞에 입체란 말을 넣어 주세요. 입체 환지 처분 받은 자입니다. 입체 환지 처분 받은 자는 역시 괄호 묶으세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날입니다. 동그라미.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괄호 묶으세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뭐 공유 지분. 이제 그 괄호가 뭔지 아시겠죠? 거기 아파트잖아. 아파트를 만나 취득한다. 그러면 그걸 아파트로 치환해서 읽어볼까? 자, 입체한지 처분받은 자는 언제 아파트를 취득한다? 다음날에 아파트 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다음날에 아파트 취득한다. 아무것도 없어. 외울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런데 계속 봅니다. 이 경우 또 괄호 묶으세요.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괄호 묶어줍니다.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또 괄호 묶으세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에 다음날 또 다음날이 중요한 거예요. 해당 또 괄호 묶으세요.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 그 다음 밑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칠판 보세요. 자,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 대신에 지금 뭐 받았어? 아파트 받았죠. 건축물의 일부와 공유 지분 받았잖아. 그러면 이 저당권이 아파트로 넘어와 안 넘어와? 넘어오지. 이 건축물 일부에만 넘어올까? 공유 지분에도 넘어올까?
너 뭐지? 이거 대신에 지금 이거 받았잖아. 그래서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다음 날이 되면 이 아파트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당권이 있었는데 토지 평면한지 받았으면 저당권을 어디로 넘어와? 아니 토지로 넘어오지. 아파트 받았으니까 아파트로 넘어온단 말이야.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전부 다음날. 이해하시겠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 평면 토지 받죠? 토지 언제 받아? 다음날. 그걸 뭐라고 표현해놨어? 환지를 다음날에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해놨었잖아. 입주한지 받는 자는 언제 아파트 받아? 다음날. 그거 뭐라고 표현해놨어? 공고하면 다음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종전 토지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아파트 받으면 저당권 넘어가죠? 그 다음날 외울 게 뭐가 있어? 환지 처분 효과는 다음날이다. 이거 공부하신 거야. 단 다음날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소멸. 소멸은 땡 할 때 소멸한다니까. 땡 할 때. 됐습니다. 그리고 채비지 모르지는 토지 소유자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날 가져가는 거 맞죠? 똑같잖아. 채비지는 누가 가져가요? 시행자 언제 가져가? 다음날. 보류지는 누가 가져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언제 가져가? 그렇죠.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이것만 알면 이제 다음의 내용은 한 번만 들으면 됩니다. 지금 나머지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개발법은 이것으로 끝.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넘기다 보니까 뭐 도시개발 채권이란 말이 또 나오죠. 그럼 우리는 이번 진도에서 뭐 하나 이해하고 갈까? 개발법에 채권이 몇 개? 개발법에 채권이 몇 개? 두 개 있었잖아. 앞에서 토지상환 채권이 있었잖아. 수용하면서 보상금 대신에 토지 준다면서 채권 줬잖아. 도시개발 채권이 있으니까 몇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나오지. 우리 공법에 채권이 4개 나와. 우리 공법에 채권이 4군도 나오는데 개발법이 2개가 나온다고. 개발법에. 아시겠죠? 나중에 주택법 하나, 국토계획법에 있었는데 공부 안 했고. 그 채권은 5월달 돼야 본격적으로 공부해요. 3월달은 살짝만 보고. 우리는 10월달까지만 제대로 잡으면 돼요. 우리 3월달에 모의고사 보면은 시험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아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 찍는 연습하는 거야. 찍는 연습. 우리는 끊임없이 찍는 연습이요. 그 우스운 것 같은데요. 그게 실력이야.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과감하게 통과.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잖아.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그게 되던가? 잘 안 되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5분 쉬었다가 정비법.